사실 우리가 집값이라는 게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저는 이 집값은 특히 뭐 서울 수도권 집값들은 Y는 AX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차함수가 그쵸. 예, 올라간다.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하지만 600년 전부터 쭉 쭉 지표값을 봐도 그렇고 또 최근에 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아파트 지표값을 보게 되면 Y는 AX 쭉 우상향하는 그 경향이. 서울이라는 게 강남을 얘기합니까? 강북까지? 저는 일자리가 있는 곳 선호되는 곳, 보통 저는 입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또 많은 분들이 일본 사례를 들면서 또 버블 얘기도 많이 하고 아하. 또 인구 감소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하면서 얘기하죠. 뭐 폭락을 얘기도 네.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Y는 AX의 값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때 입지라고 하는 경우는 가로 속에 첫 번째 일자리가 있는 것, 오케이.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한 것. 일자리 교통. 네,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하고 이게 플러스 알파 우리 또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의 전설 맹모 삼천지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 학군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씩 갖춰진다면 학군이 그럼 1순위가 아니고 3순위쯤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역시 경제하고 교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투자 자금의 어떤 그 파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셋이 이제 서로 엇물려진다라고 하는 제일 좋은 것은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세 개를 다 갖추는 걸 바로 우리가 예컨대 선택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울 수 있겠죠. 또 단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일자리가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걸 제가 이제 조금 얘기가 좀 약간 3점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산과 파주에 계신 분들에게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파주하고 예를 들어서 자 어디를 얘기 많이 하냐면 판교를 얘기하고요. 판교. 예, 그다음에 일산과 분당을 얘기해요. 분당. 자, 분당과 일산은 우리 이 기자님 뭐 잘 잘합니다. 아시겠네요. 그건 기자 때 봤으니까. 일기 신도시에 네.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분당과 일산이고요. 이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또 도시가 판교와 파주 신도시예요. 그렇게 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성장된 이 두 신도시들을 비교해 보면요, 실제로 분당과 일산의 90년대 전후의 분양 가격이 34평 기준, 우리 84제곱미터 기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이기 신도시인 파주와 그리고 판교가 분양될 때 그 가격 차이가 한 몇천만 원 정도 차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꽤 크게 격차가 좀 벌어져 있거든요. 뭐 때문이냐? 전 이렇게 봐요. 좀 매름되고 죄송합니다만 분당에는 네이버가 있네요. 네이버에도 있고 두산 본사도 갖고 기업들이 많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많죠. 거기는 뭐 공공기업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일산에는 기업체가 있나요? 일산에 뭐 MBC 가 있고 코텍 뭐죠? 킨텍스 킨텍스 관련해서 가 있고 이렇게. 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일자리 어떤 그 나름대로 양질의 일자리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냐, 또 그다음에 기업체 전체의 수, 또 그 기업체에 갖고 있는 기업체의 그 인원, 이 수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겠죠. 아 그럼요. 그다음에 파주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게 있나요? 파주는 LG 디스플레이인가 뭐 LCD 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판교에는 뭐가 있나요? 판교에는 뭐 하나 LIG 거기는 벤처타운이 있어서 그렇죠. 예, 80개 필지에 80개 동에 한 동에 약 1000명 정도씩 거주하는 8만 명 정도의 대동이 한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가서 보니까. 그렇죠. 테크노빌리가 있고요. 또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또 있죠. 멀지 않은 곳에 대장동도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또 너무 또 우리 기자님 또 그쪽에 식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요 동네에서 잠깐 멈추시고, 즉 예를 들어 판교와 파주, 분당과 일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차이를 보는 것처럼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통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죠. 요건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철 역세권으로부터 가까운 거주 환경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마을 버스를 타고 예컨대 전철역까지 가느냐, 도보로 갈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을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가야만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쉽게 같아요. 말하면. 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학군에 대한 건데, 일단 학군은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해서 초품화, 초등학교를 오케이.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 우리 기자님 조금 이런 그 최소한 이런 축약된 단어를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와이프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잠깐 저를 빠바에서 보자는 거예요. 빠바에서. 파리바게트 그건 안다. 오, 저는 몰랐어요. 그거 찾느라고 제가 한참 헤매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다시 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것들,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에서 조망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주변에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 예컨대 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같은 게 있다든지, 또 조금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 브랜드, 네임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순서로 따지면 그게 조금 더 후순위가 되는 브랜드.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선으로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조금 후순위 쪽. 예컨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아무리 좋은 뭐 레땡땡이라든지 뭐 힐 땡땡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얘는 입지를 조금 선호하는 곳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재산을 형성한 나이가 되면 대개 배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집이 마음에 들거나 또 정든 곳을 떠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노인네들은 더 그렇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줄이는 거는 더 저항이 크단 말이에요. 설득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 제가 25평형으로 이사 가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많이 걸립니다, 그쵸? 제가 지금 살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름대로 고유의 그 공간이 있는데 평수를 줄이게 되면 내 나름대로의 그 고유의 공간, 뭐 공부방이라든지 자기 취미 공부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핑계인데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입지에 따라서 과감하게 입지가 나쁜 지역, 나쁜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대형 평수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작은 평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저는 과감하게 입지가 선호되지 않는 대형 평수보다 입지가 선호되는 소형 평수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걸 다시 예를 들면 비역세권의 40평형대보다 역세권의 20평대가 훨씬 더 공간감에 대한 어떤 부족함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편리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 또 그리고 또 환금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훨씬 높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대형 평수의 구축보다 작은 평수의 신축. 이 구축과 신축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우리? 뭐 새로 진 집이고 새로 진 집과 오래된 집인데, 이걸 보통들 다들 그냥 새로운 집이면 그냥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집의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거. 우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엘리베이터 호출기가 혹시 있나요? 우리 이 기자님 지금은 없는 집이면 옛날에 있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엘리베이터 호출기가 없어요? 지금 아주 작은 집으로 있어요. 네. 뭔가 엘리베이터 호출기가 없는 집은 부동산 전문 용어로 집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전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신축은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호출기가 있다든지, 혹은 또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집에 있을 때 좀 에어컨을 키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벽에서 나오나요? 이 기자님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전에 집은 이제 천장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벽에서 나오시나 보죠? 요건 집이 창문을 놓고 있습니다. 요건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스장, 골프 연습장, 그다음 뭐 수영장까지는 뭐 사실 조금 과하다 할지라도
헬스장이라든지 혹은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실 같은 게 그렇지. 커뮤니티실 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카페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신축. 지금 입주하는 집일지라도 이런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느냐,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신축과 구축의 차이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아까 이런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는 초품화에 해당되는 적은 평수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초등학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평수냐.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평수보다 초품화의 작은 평수가 더 훨씬 더 미래 가치와 환금성,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잠깐 좀 그 대형 평수도 물론 좋지만 한 번쯤 컨셉을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아내분에게 설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설득하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건 혹시 설득이 안 되시면 저 전문가에게 상담, 유료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유료 상담. 아, 유료 상담이죠. 그거 그럼요. 유료로 해야지. 예, 제가 무료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한 18년 동안 해봤는데, 그리고 이 별다방 같은 커피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무료로 상담해 주니까 저를 무료로 보더라고요. 말해주는 것도 말해.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행에 잘 안 옮겨요. 그런데 제가 아주 조그만 그 거마비 이런 잠깐만 제가 이렇게 기름값을 받게 됐더니 한 번 질문할 걸 두 번, 세 번, 네 번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설득하는 방법에는 본인이 안 되면은 타인의 힘도 빌려라. 전문가에게 좀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지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 설득할 때도 그게 방법이 될까요? 그럼요. 상속 증여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아드님, 따님들이 부모님에게 지금 상속으로 가는 것보다 증여가 좋습니다. 또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 부자지간일지라도 모녀지간일지라도 쉽지가 않죠. 거기에 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무료 상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료입니다. 예, 유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날부터 돈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물어보고 나서는 못 푸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방법이죠. 그럼요. 가운데 있는 그 촉매 역할을 하나 있어야죠. 네. 역시 정치학에서 보게 되면 둘이 갈등을 못 풀 때는 중재자가 있어. 그렇죠. 네. 당연히 있어야죠. 오늘 상당히 그 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설득집으로 어떻게 이게 조금 뭐 이제 이정훈 TV하고는 제가 맞지 않는 좀 생뚱맞은 주제로 이렇게 이정훈 TV에 맞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마인드 참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정훈 TV 속에는 진짜 뭐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많은 컨텐츠가 쌓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정치를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숨어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정치에서 권력 쟁탈전도 있지만 또 숨어있는 재산 쟁탈전 뭐 사람 쟁탈전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춰놓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저 방송이 나갔을 때 혹시 반응이 좀 좋아요가 많이 좀 이렇게 있게 되면 다음에도 또 한번 뭐 기회 되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또 다음 그 시리즈는 제가 이 지명이 부동산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서 또 몇 개 들어온 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좀 꿀팁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만이 이정훈 우리 또 기자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하니까 꼭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해야 되는 말 마음의 말을 다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